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문재인이 중국 하이난성에서 개최된 보아우 포럼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친중 본색을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드러낸 논란입니다. 다음 달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 문재인의 친중 행보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질 전망입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모더나 백신 도입과 관련해 상반기에는 물량이 못 들어오고 하반기에 들여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이 확보했다던 모더나 백신의 상반기 도입은 물 건너간 셈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보궐선거가 끝난 후 언론 인터뷰를 고사했던 이유는 오세훈 시장이 돋보이길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궐선거 후 2주 만에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자신을 비판해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홍준표 의원 꼬붕이라며 상대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제원 의원은 김종인은 노태우 꼬붕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조국 사건 재판을 맡았던 김미리 판사가 휴직하자 그 자리에 마성현 판사가 배치됐습니다. 마성현 판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 판결 사례를 짚어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4년 만에 중국인 소유의 경기도 땅 필지가 180%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각종 규제는 중국인보다 내국인에게 더 가혹한 실정이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상직이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가 논란입니다. 이상직은 회사 돈으로 딸에게 비싼 외제차를 리스해준 부분에 대해서 딸의 안전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안전을 위해 돈도 훔쳐쓰고 참 대단한 아버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한 데 대해 피해자 A씨가 오세훈 시장의 진정성에 눈물이 났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문재인의 임기 초반 지지율이 60-70%를 상회하던 2017년 11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고등창 변호사가 폭스뉴스에 출연해 문재인의 친중적 태도를 비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창 변호사는 문재인을 지금까지 한국이 가진 대통령 가운데 가장 반미적이고 친중적이며 친북적인 지도자로 규정했는데요. 그 구체적 사례로 사드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의 마찰 과정에서의 처신을 꼽았습니다. 고등창 변호사는 근 1년에 걸쳐 중국의 사드를 빌미로 한국 기업을 괴롭히고 한국 관광을 금지하고 한국 상품의 수입을 막는 동시에 북한에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들을 수출하고 대북 제재로 부족해진 물자를 공급하는 식으로 한국을 압박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삼불 원칙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비슷한 시기 월스트리트 저널은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를 희생한 대가로 중국에게 무엇을 얻었느냐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문재인의 친중 행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알려진 대로 이제 다음 달이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바이든과 문재인과 바이든의 만남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얼마 전 미국을 방문한 스가 일본 총리가 화이자 백신을 확보하는 실질적 외교 성과를 내자 국내에서도 다음 달 문재인이 방미길에 백신 외교를 펼쳐 스가 일본 총리 이상의 외교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했는지 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미 백신 스와프를 진지하게 협의 중이라고 공개한 바 있죠. 자, 그런데 정의용의 이 같은 발언이 있던 어제 문재인의 친중 발언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보아오 포럼 연차 총회가 열리자 문재인은 개막식 축사 영상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성원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이 같은 발언이 시기적으로 왜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그간 미국은 코로나의 발원지로 중국을 지목해왔습니다. 이에 중국은
모함이라며 미중 갈등의 한 요인이 됐고 그 여파로 미국 내 반중 정서는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로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 등의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한 문재인 말과는 달리 중국산 코로나 백신인 시노백의 안정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미를 한 달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문재인의 친중 발언은 미국 측에서 듣기에 매우 거북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또 문제는 이날 축사 영상에서 구동존이라는 사자성어를 썼는데 구동존이는 시진핑 주석의 외교 정책을 상징하는 사자성어였고 중국이 주도하는 RCEP를 중요하게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보아오 포럼은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민간기구입니다. 이날 정상 간 비대면 화상회의에 참여한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캄보디아, 몽골 등 7개국이었는데 이 가운데 한국은 유일한 미국의 동맹국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문재인이 이날 축사에서 중국의 코로나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중국이 주도하는 RCEP를 중요하게 지켜 세운 것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내의 백신 수급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한 외교적 사활이 걸린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골적 친중 행보를 보인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미국과 정상외교로 백신을 얻어낸 일본은 중국 견제에 대한 한 목소리를 냈을 뿐만 아니라 보아오 포럼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또한 문재인이 동맹인 미국보다 중국과 먼저 접촉한 것은 이번뿐만은 아닌데요. 문제는 지난 2월 4일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에 앞서 보란 듯 1월 26일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습니다. 당시 중국 인민일보는 문재인의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이 모더나의 CEO와 화상통화를 통해 모더나 공급 시기를 당초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겼고 5월부터 2천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모더나가 만든 백신이 하반기에야 들어올 전망이라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 고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열린 국회 대정무 질문에서 모더나 백신 도입과 관련해 상반기에는 물량이 못 들어오고 하반기에 들어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 모더나 백신의 본격적인 국내 도입은 8월 이후가 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7월 집단 면역 실현을 목표로 접종을 진행 중인 가운데 3차 접종이 결정되면 타국으로의 백신 반출을 더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모더나 해외 공급이 시작돼도 한국보다 먼저 계약한 유럽연합과 영국, 일본, 카타르, 스위스, 싱가포르, 캐나다 등이 먼저 보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모더나가 8월 국내 위탁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후에나 본격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희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전해드렸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죠. 단순한 보여주기식 쇼에 그친 것이 아니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강화 등의 실질적 대책, 또 박원순 장례식을 주도했던 인사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 등을 통해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 피해자 A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문 발표에 대해 진정한 사과했다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구성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의 공식 사과에 관한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사과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입장문이거나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코멘트 형식의 사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과문이 기사화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사를 찾아보니 오세훈 시장님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했다고 했습니다. 영상을 찾아보고 가족들은 울컥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쥐었습니다. 무엇이 잘못이었는가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의 진정한 사과였고 제 입장을 헤아려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서울시가 조금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공감과 위로 강한 의지로 앞으로 서울시를 지혜롭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및 변호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공식적인 사과는 처음이다. 상식적인 일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기관장의 호의로 끝나지 않고 더 나은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보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7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까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공격을 받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그동안의 언론 인터뷰를 고사한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돋보이기 바랐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한국경제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20일 국민의당 중앙당사에서 한 인터뷰에서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을 바꾸려면 서울시장 선거와 같이 범야권 대통합을 해야 한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필요한 어떤 역할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야권 대통합이 유효하다는 사실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명쾌하게 입증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중도층을 잃었다. 야권이 중도층으로 확장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4.7 보궐선거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간 합당 문제에는 신중론을 견지했습니다. 안 대표는 과거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합당을 추진할 때 신속한 결정을 위해 당원 투표로 밀어붙인 결과 합당이 아니라 분당 사태가 났다며 우리 당엔 그때 상처를 입은 사람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제대로 소통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합당 과정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정치인 오세훈이 조명받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선거 이후 2주간 언론 인터뷰를 고사했다고 밝힌 안 대표는 막상 인터뷰가 시작되자 하고 싶은 얘기를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안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야권의 대선 후보 통합 경선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안 대표는 야권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해 일관되게 좋은 평가를 한 정치인이 바로 저라며 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을 담고 있는 거대한 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윤 전 총장 지지율보다 중요한 것은 야권 대통합이라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처럼 야권의 대선 후보를 하나의 무대에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안 대표가 선거에 대한 아쉬움이 아예 없는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안 대표는 올해 초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면 서울시장이 됐을 것이라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에 곧바로 입당했다면 이에 실망한 중도표가 이탈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인데 안 대표는 LH 사태가 터지니 야권에서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구도가 돼버렸다고 아쉬움을 떨쳐버리려는 듯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자신을 당대표로 재추대하지 않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될까봐 시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국민의힘의 앞날을 생각해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도 김종인의 발언 들어보시고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제였던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려던 사람이라며 내가 그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나한테는 차마 그 말을 못하고 뒤로는 안철수와 작당을 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억누르고 오세훈을 후보로 만들어 당선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또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윤석열 지지율이 높으니까 자기들이 윤석열만 입당시키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의 정치를 해선 국민의 마음을 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을 비판해온 인사들을 향해서는 비속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날을 세우며 비난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게 뇌물을 받은 전과자라고 한 것을 두고 진짜 하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자신을 비판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홍준표 의원 꼬붕이라며 상대도 안 한다. 지가 짓고 싶으면 지지라는 것이라며 장제원 의원을 동물에 비유했습니다. 동물에 비유당한 장제원 의원의 반응도 즉각 나왔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자신을 홍준표 꼬붕이라고 말한 김종인 전 위원장을 향해
김종인 꼬붕이 아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상대도 안 한다면서 열심히 상대하신다. 노태우 꼬붕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하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노태우 정권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보건사회부 장관 등을 지냈습니다. 이를 두고 장제원 의원은 김종인 전 위원장을 향해 노태우 꼬붕이라고 맞받아친 것입니다. 장 의원은 또 비판자의 말 모두가 정치적 의도와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렴한 인식이 역시 정치 거강꾼답다며 그때그때 말을 바꾸어도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인지부조화부터 치료하시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어제 예상 밖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달라는 제안을 거절했던 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전 부총리가 문재인에게 직접 총리직을 제안받고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말인즉슨 김동연 전 부총리가 총리 1순위였으나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차선책이었던 김부겸을 지명해야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더군다나 문재인은 직접 김 전 부총리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 김 전 부총리가 야당 후보로 차기 대선에 나서는 데에 관심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전 부총리는 최근 야권 대선 후보 출마 가능성까지 주변에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전 부총리는 지난 1월 SNS에 보궐선거 출마 거부 의사를 밝히며 세력 교체에 준하는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 정치가 변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고졸 출신 은행원으로 출발해 최고위 공직까지 오른 김 전 부총리는 최근 각종 강연 등을 통해 젊은 층과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는데 만약 김동연 부총리가 야당 후보로 대선 후보 출마를 본격화하고 윤석열 쏠림 현상의 견제 역할을 한다면 야권의 또 다른 흥행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이른바 에스코트 조사,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TV조선이 그 일대 CCTV를 모두 뒤져 발견한 이 영상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는데요. 그 이후 논란은 다른 곳으로도 번졌습니다. 이성윤을 태웠던 관용차의 운전기사 특혜 채용이 이뤘는데 채용 절차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운전기사인 김 비서관 아버지가 민주당 후보로 지방선거 경선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는 점 등이 언급되면서 의혹이 더 커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또 다른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이른바 에스코트 조사 당시 이 지검장을 과천의 뒷골목 주차장으로 태워다준 BMW를 운전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의문이 풀린 것인데 이 사람은 조국 가족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건 선임계도 내지 않았던 A 변호사가 이 지검장 수행에 나선 셈인데 특수부검사 출신인 A 변호사는 2016년 수도권 지검 형사부장을 끝으로 퇴직한 뒤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 사건 등을 맡아왔고 이성윤 지검장과의 같은 전라도 출신으로 2001년과 2011년 같은 부서에서 일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총장의 공석으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은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일선 검사들을 만났습니다. 조남관 직무대행은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그래서 검사들을 만난 조남관 직무대행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관심이 쏠렸는데 조남관 직무대행은 충성은 임금이 아닌 백성을 향해야 한다며 마치 문재인 정권의 딸랑딸랑거리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겨냥한 듯 말했습니다. 이성윤이 이 소식을 듣고 뜨끔했겠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0일 오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30여 명 리더십 교육에 참석해 약 7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 직무대행은 전장에 있어 장수의 의리는 충성에 있고 그 충성은 임금이 아닌 백성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영화
명랑의 이순신 장군의 대사를 인용하며 수사에 있어 검찰의 의리는 정의에 있고 그 정의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검찰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의와 공정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직무대행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이성윤을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고 대검 역시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여권의 유력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는 이성윤을 검찰총장 인사 발표 전에 기소할 경우 청와대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갈의 지적을 고려해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이 피의자 이성윤을 검찰총장으로 내정하고 그 후에 조남관 직무대행이 이성윤을 기소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현재 문재인이 검찰총장으로 누굴 임명할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문재인은 문재인스럽게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을 검찰총장 자리에 앉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과 최강욱 등 친문들의 재판을 줄줄이 미뤄온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부장판사가 최강욱 재판 바로 전날 병가 휴직을 냈었죠. 결국 질병 휴직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어떤 판사가 배치됐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미리 부장판사 자리엔 김미리보다 더한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조국 관련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김미리 판사의 휴직으로 빈자리가 된 그 자리에 마성영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하게 됐는데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서울 북부지법에 근무하면서 조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우종찬 전 월간조선 기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한 판사입니다. 당시 명예훼손으로 법정 구속하는 나라가 대체 어디 있냐며 외신들도 놀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해외 언론들까지 우종찬 기자를 석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우종찬 전 기자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농단 사건 담당 판사를 만나 식사를 했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을 맡은 마성영 부장판사가 우 기자를 재판 즉시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우 전 기자가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지만 제보 내용을 공적인 목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구속까지 시키는 경우는 드물다고 현직 판사들도 입을 모아 얘기했었는데 그 드문 일을 창출해내시며 조국 편을 들어준 판사가 이번에 또 조국 재판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앞으로 진행될 조국 재판에서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에서 마 부장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좌측에 편향되어 있는 판사들이 있는 반면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도 물론 있습니다.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친북 정책을 선언한 의원들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진홍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허선아 부장판사입니다. 어제였던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경기 동두천 두레교회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목사는 작년 3월 인터넷 설교에서 여당 의원 63명이 친중, 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했는데 이런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발언해 2016년 사드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63명을 낙산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한 63명이 과거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의원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 의원들을 지칭한 것이 맞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을 듣는 일반인 관점에서 알아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김 목사는 작년 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당시 연단에 올라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고 발언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받았지만 이 역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등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이도 허선화 판사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문재인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서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는데 허선화 판사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사회의 근간이라며 정광훈 목사의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허선화 판사 같은 분이 계셔서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기분입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직 의원이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이 분노하고 있다는데요. 이상직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회사 돈으로 딸에게 값비싼 외제차를 리스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쟤는 본인도 인정했는데 그런데 이에 대해 이상직은 딸의 안전을 위해 회사 돈으로 포르쉐를 사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가시는지요? 보도의 강추천 기자입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거액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입니다. 국내 한 언론이 확보한 이 의원의 친서를 보면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검찰이 적용한 횡령 혐의 금액을 두고 이미 지난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빼돌린 돈을 다시 회사에 돌려줬다고 해도 횡령 혐의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입니다. 또 회사 돈으로 딸에게 값비싼 외제차를 리스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과거 교통사고를 당했던 딸의 안전을 고려했다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역시 개인 돈이 아닌 회사 돈을 쓴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처럼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들로부터 거액을 빼돌려 큰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의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된 액수만 합쳐도 5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현재 국회는 대정부 질문 관계로 오늘까지 본회의가 열리는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보궐선거 민심을 통해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뼈아프게 받았던 만큼 국민의힘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강원도 거무는 2022년까지 강원 춘천과 홍천에 한중문화타운을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죠. 한중문화타운은 인천 차이나타운의 10배 규모로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추진되고 있는데 소요 예산만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처럼 반대 여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해명을 내놨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최문순 지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최문순 지사의 해명이 오히려 거짓 해명만 늘어놓아 진실을 밝히자는 건데 관련 소식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김진태 국민의힘 춘천시 당협위원장은 춘천에서 최문순 지사 차이나타운 4대 거짓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팩트체크를 한다며 오히려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차이나타운 반대 청원에 61만 명이 동참했다며 그런데도 최 지사는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맹비난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강원도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차이나타운이 아닌 복합문화관광단지라는 강원도의 해명에는 최 지사가 중국 복합문화타운
리틀 차이나라고 한 건 우리가 잘못 들은 건가라며 중국 복합 문화타운이 차이나타운이다. 거주와 사업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중국 자본 없이 100% 우리 기업 자본이 투입된다는 강원도의 주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강원도는 이미 2019년 중국과 양의 각서를 체결하면서 인만망이 중국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역할을 분담했으며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중 5억 원을 인민망이 이미 출자했습니다. 이 밖에 김진태 위원장은 최 지사의 1대1로 사업 관련 발언도 지적했습니다. 최 지사는 인민망 인터뷰에서 강원도 차이나타운 사업을 문화 1대1로라고 이름 붙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배경을 근거로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은 아니라는 말과 같다며 1대1로는 세계를 중국몽으로 덮자는 것으로 우리가 벗어나야 할 악몽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지사의 초조한 심정은 이해되지만 거짓말은 곤란하다며 공개 토론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한편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 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20일 오후 4시 기준 61만 4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 친일 인사들을 풍자한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전시 작품에 대해 악의적인 정치 선전물이라며 전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 문제를 삼고 있는 일제를 빛낸 사람들은 미술가로는 국가안보법 1호로 구속된 이상호 작가가 제13회 광주 비엔날레에 출품한 작품입니다. 가로 4.17m, 세로 2.45m에 달하는 이 작품은 좌파 성향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노덕술, 방은모, 김성수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92명이 포승줄과 수갑을 찬 모습을 작품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이상호 작가는 광주 비엔날레 개막에 앞서 지난달 31일 독립투사 후손들과 함께 한 작품 설명회를 열고 화폭의 대표적인 친일파 92명을 그려 일일이 포승줄로 묶고 쇠고랑을 채워 역사의 죄인임을 드러내고 싶었다고 창작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제2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우편물을 통해 이상호 작가의 작품이 박정희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주역들을 왜곡 폄하했다며 전시가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20일 종합뉴스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JW 강님께서 미국 간다고? 김정숙이는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국가 망신이다. 라는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글에 경태박님께서 어머, 내 남편 어디 있어? 후! 라는 대댓글을, 이명란님께서는 어머, 옷이랑 가방 다 준비했어요. 라는 대댓글을, 또 그 아래 카자꾸님께서는 어머, 공짜 미국 여행이라는 댓글을 차례대로 남겨주셨습니다. 김정숙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문재인을 따라 미국을 간 적이 있었죠. 2019년 4월 김정숙은 K-POP 댄스를 배우는 미국 초등학생들을 찾아가서 Do you know BTS? 너희들 BTS 아니? 라는 이 딱 한 문장의 영어를 하고 나머지는 한국말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무사히 귀국한 바 있는데 이번엔 또 미국 가서 무슨 명언을 남기고 올까요? Do you know K-방역? 이라고 하진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수준하고는 저급한 부의장 민주당 수준이 보이네요. 나라꼴이 이런 이유가 있네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아주 신났네 신났어 라고 말한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김상희 부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끝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행태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 잘잘못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자가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으니 우리나라님 말씀처럼 나라꼴이 이 지경인 듯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어서 이자들 얼굴을 앞으로 3년이나 더 봐야 하는데 앞으로 3년을 더 분노해야 할 생각을 하니 속이 참 갑갑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구독자분들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